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또 다시 모셨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제 뭐 저번에 저희가 저거 있죠? 디파이. 아, 그렇죠. 디파이 코인에 대해서 잠깐 다뤘었죠. 네, 디파이가 이자 농사에서 뭐 이자 받는 네. 농사 짓는 거 뭐 빌려주고 그래도 어려워. 아, 네. 그렇죠. 쉽지 않죠. 다시 한번 정리. 일단 디파이를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네. 코인으로 금융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코인 2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코인을 풀이라는 곳에 예치를 하게 집어넣고. 되면, 네, 집어넣으면은 이제 거기서 이자를 조금씩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오늘은 네. 또 뭐 다른 거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대외적인 변수들도 굉장히 많고 네. 뭐 이제 가상화폐 시장도 사실은 뭐 세금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정부 바뀌면서 앞으로 또 나아질 거라는 얘기들도 있고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도 사실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일단은 제가 그 전에 일단 저번엔 디파이를 통해서 이자를 받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스테이킹하고 네, 그다음 예적금 코인 예적금 상품을 통해서 이자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일단 이제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될 건지가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맞아요. 일단은 지금 정세 자체가 정세로, 네. 러시아가 이제 경제 제재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뭐 서방 국가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정책을 엄청나게 세게 하고 있죠. 뭐 스위프트 제재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뭐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다 빠진다 그러고 정지하면서 무슨 뭐 런치 세트가 40만 원에 거래되고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또 미국의 러시아의 금리가 이제 9%대였는데 이제 20%까지 치솟는데 신용 등급이 미친 듯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거의 뭐 파산 위기 거의 직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그 나라에서 국한돼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유가가 아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135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저 이제 저번에 이제 네이버로 이렇게 주유소를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무슨 2,000원 넘죠, 다. 2,16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게 제일 저렴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증시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증시가 다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좀 코인이 이거와 대비해서 조금 안정적인 자산의 역할을 원래 해야 되는 게 기본 개념인데 그와 반대적으로 조금 이제 이런 주식 시장이 조금 동조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조금 이제 보여지고 있어서 뭐 나스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코인도 같이 떨어지고 있고 하는 시장이 조금 이제 같이 커플링돼서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는 조금 반대로 움직였는데. 그렇죠. 원래 코인의 개념은 증시가 안 좋으면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투자 자산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게 표출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더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코인 지수를 거의 보는 거와 거의 비슷하게. 그러면 이게 커플링이 되고 있다라는 게 점점점 자산화로 인정이 돼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최근에 한번 비트코인이 한번 뻥핑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그 금융을 러시아에 이제 금융 제재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사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겠다. 그걸로. 라는 식으로 이제 거래가 한 10% 정도 뛰었었는데 한 3일 뒤에 다시 원상복귀 됐습니다. 거래량이 그게 늘어날 거니까. 그렇죠. 근데 다시 이제 뭐 제재가 또 가해지고 하니까 다시 원상복귀 되는 시점을 보면은 이제 거의 동조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은 세금 문제가 이제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세금적인 부분에 조금 개편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눈앞에져 있는 거는 3월 25일 날에 트래블 룰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됩니다. 이제 그 룰은 이제 우리가 은행 거래할 때 예금주를 확인하고 이제 보내잖아요. 그치, 금융 실명. 그렇죠.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금주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코인 주소만 알면은 그냥 끝나는데 이제 이 예금 코인 주소가 어떤 이름에 누군지를 파악을 해야지만 보낼 수 있어요. 네, 보내고 할 수 있는 게 발동이 됩니다. 3월 이제 IP를 파악하는 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래를 확인을 해가지고 세금이나 아니면 세금 때린다 이거지. 그렇죠. 세금이나 아니면 탈세 같은 거 조금 방지하겠다라는 목표인데 일단은 실행이 되게 되면은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탈중앙화를 하는 게 암호화폐 시장인데 만약 세금 때리고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중앙화를 또 시키는 거잖아. 그렇죠. 일단 중앙 통제 하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건데 일단 취지는 뭐 자금 방지가
목적이지만 결론은 세금이지. 그렇죠. 결론은 돈 거두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주된 내용은 100만 원 이상 거래가 이루어질 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를 조금 주로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거래소에만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에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된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 이제 대형 코인들은 해외 거래소 똑같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만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송이 다른 그 거래소로 보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암호화폐 적금이랑 스테이킹 코인 이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기는 할 건데 사실은 어려워서 그렇죠. 네. 암호화폐 적금이 뭐예요? 그냥 은행 적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개념은 은행 적금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가가지고 그 예적금 통장 만든 다음에 돈 넣으면 이자 받잖아요. 똑같이 코인을 넣으면은 이자가 나옵니다. 그럼 업비트나 코인베이스나 네, 코인을 넣어놓으면 이자를 준다? 그렇죠. 근데 일단 이게 거래를 지원해주는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거래소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 거래소에서 이제 또 지원하는 코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예적금이 되는 코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예적금이 되는 코인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조금 진짜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예금을 하면 됩니다. 예적금을 스테이블 코인.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이 약간 안정적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달러가 있으면은 이 1달러를 정확히 1 코인으로 환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1코인을 똑같이 은행 그 예적금처럼 코인 예적금에다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달러 적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예상 수익률은 1년에 10%입니다. 1년에 10%? 네. 월 그래도 뭐 0.8% 정도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달러 적금을 하는데 10% 이자를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일단은 이거는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좀 안전하게 하는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시고, 근데 그거 말고 나는 내가 장기 투자하는 코인이 있는데 요 투자로 적금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폴카닷의 경우에는 한 14% 정도의 수익이 조금 폴카닷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다음 뭐 루나나 아니면 케이크 같은 코인은 한 연 20%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예적금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한 대로 하면 그냥 우리가 원화 예적금을 하면 원화를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 코인 거래소? 네, 거래소에서 뭐 예적금을 하는 코인이 뭐다? 라고 하면 그 코인을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자를 정해진 이자를 준다? 네, 정해진 이자를 줍니다. 근데 그게 뭐 평균 한 10% 정도 되는데 안정적으로 받는 게? 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더 받는 거는 그래도 20%까지 받는 것들도 있다? 그렇죠. 어떤 코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럼 20%짜리 하는 건 나은 게 아니야? 아,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1달러가 1코인 기준이 그쵸. 그게 1달러가 기준이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루나 코인 같은 걸 투자를 하게 되면 루나는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변동성이 있다. 그쵸. 그럼 이자 대비 이제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하게 되면은 괜찮은 수익률이 얻을 수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써 있진 않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딱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주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뭐 가장 유명한 회사가 이제 USDT 테더. 네, 테더라는 회사가 있고 또 이제 USDC는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네, 그 우리나라. 아니요, 그 미국. 아, 미국. 네, 코인베이스.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발행한 1달러를 보증해주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을 사면은 그냥 1달러를 1코인으로 환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살 때 우리가 지금 환율이 1,200원대까지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가격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의 환차손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은행에서 달러 이렇게 살 때처럼 똑같이 환전하는 겁니다. 야, 그럼 나쁘지 않네. 그냥 그거를 내가 1,200원 주고 사서 그 코인을 코인베이스에다가 빌려주면 그냥 10% 이자 받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달러 가치는 왔다 갔다 합니다. 변동은 있겠지만 그쵸, 그래도 그쵸. 10% 고정은 받으니. 그렇죠. 내가 만약에 매도할 때 환차손 10%만 없으면. 그렇죠. 본전 이상은 무조건 뽑는 거네. 본전 이상은 무조건 뽑는 거예요.
갑자기 훅 땡기는데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그 이자를 주고 하는 거죠? 이 구조가 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제 도대체 이 이자를 어떻게 주냐 가장 궁금한. 그래 10% 어떻게 나오냐? 그렇죠.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구조는 은행이랑 똑같습니다. 그 은행이 돈을 버는 구조가 이제 수많은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네. 그 돈을 다른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이제 예대 마진을 하는 거지. 그걸로 이제 수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코인 예적금도 똑같습니다. 이제 코인 회사에서 그런 돈들을 고객들이 예치를 하게 되면은 그 돈으로 코인 대출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코인을 빌려줘. 네. 그럼 거기를 통해서 이제 차익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자를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로 10% 이상을 받는다라는 거네요. 아, 그렇죠. 10% 예적금 이자를 주는 거면 못해도 15에서 20%는 받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코인을 빌려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있죠. 왜냐면은 코인은 변동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정도 수익률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걸 빌려와서 쓰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레버리지가 가능하잖아요, 코인은.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분명히 여기쯤에서 여기쯤까지 오를 것 같은데 롱 잡으면은 한 20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15% 이자가 문제인가요? 툭인데? 근데 만약에 갑자기 막 드는 생각인데 네. 그 거래소가 망했어. 네. 그럼 어떡해?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예적금을 할 때 수많은 거래소가 이런 예적금 상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좀 대형 거래소 위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대형 거래소를 꼽아주세요. 아까 USDT랑 네. USC? 네. 일단은 가장 큰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래소는 바이낸스. 네, 거래소에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현물 거래 1위 거래소이고 바이낸스가 사실 뭐 이제 더 이상 나 지급 안 해줘. 나 망했어 라고 하는 순간에 코인 시장이 끝나는 거예요? 코인 시장이 끝나는 거니까 그럴 일은 없다. 네,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가입 어떻게 해요? 그냥 인터넷 메일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메일 주소 들어가서 그냥 회원가입하고 뭐 하고 그냥 돈 입금해주고 네. 코인으로 받고 그쵸. 다시 거기에다가 예금하고 그렇죠. 10% 이자 받고 네. 좀 이따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그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메일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10% 이자 받는 거 어렵지 않네요. 네. 야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암호화폐 적금이라는 거 네. 저번에는 디파이 코인을 알았고 근데 이거는 코인이 2개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변동성이 2개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암호화폐 적금은 하나니까 네. 그 다음에 달러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쵸. 변동성이 달러 그만큼 있고 그렇죠. 변동성이 낮다. 네, 낮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10% 먹을 수 있다. 네. 요게 더 땡기네. 디파이보다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뭐 스테이킹 코인이라는 걸 또 이제 난 단어들이 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돼 있어. 네. 그리고 저는 주식시장 용어는 저한테는 굉장히 쉽거든요. 맨날 이제 얘기하는 게 주식시장 용어들이니까. 근데 코인 용어는 사실은 제 입에 익지 않은 용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렇죠. 약간 이제 그 기술적인 언어라고 해야 돼요. 제 기술이 딸리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조금 가미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예전에는 디파이 코인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금 암호화폐 적금. 그렇죠. 적금도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스테이킹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2부에서 스테이킹 코인이 뭔지 그러면 이제 디파이랑 그 다음에 암호화폐 적금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스테이킹 코인이 뭔지를 들으시는 게 네. 저처럼 기술 문맹자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그러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